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간밤 FOMC 결과를 확인했죠. 매파적 동결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위축된 모습으로 출발을 했지만 코스피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이 300여 개가 조금 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코스피와 코스닥도 엇갈린 모습이 지속됐습니다. 일중 흐름 또 마감 지수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9,00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지켜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 9,1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일중 흐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다소 장 초반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 270만 원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상승 탄력을 가져갔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중에 9,106포인트 터치를 해냈고 오늘 마감 지수의 경우에는 9,063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이 연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흔들리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3%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 1,000포인트를 이탈했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1,000포인트 지지해내려고 하는 모습들도 오늘 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유가증권 시장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1조 2천억 원 이상 담아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개인은 3천억 원 이상, 기관이 7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 나서면서 코스닥 지수를 방어해내려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4천억 원 가까이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도 1,200억 원 이상, 2,600억 원 이상 매도세 이어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에 또 집중해봐야 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이 9,000포인트는 SK하이닉스가 견인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밖에 또 다른 종목을 살펴보자면 삼성전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AI 병목에 대한 시선이 기판 그리고 MLCC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사에서도 삼성전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DB투자증권 측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대체 불가한 입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고부가 기판 그리고 MLCC가 지금 전례 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이 두 부품에서 모두 탑티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든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300만 원 제시한 가운데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13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올라섰고요. 그 이유를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병목 그리고 쇼티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공급 계약 LTA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 또 MLCC라던가 고부가 기판에 있어서 평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AI 사이클이 이제 허벅지까지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엔비디아 관련한 소식도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서 MLCC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고용량 MLCC를 보드당 320개로 예상을 했었는데 500개로 확대 조정을 했고요. 또 하반기가 되면서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들이 이 에이젝 플랫폼의 물량을 좀 더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에 이 MLCC가 실질
실질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판 관련주들이 좀 더 가격 결정력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녹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사막 콘덴서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25%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바텍도 14% 이상 급증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칩의 경우에도 13%대 급등. 오늘 삼성전기의 경우는 8%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LG 이노텍도 2.8% 강한 흐름 가져갔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이렇게 기판 관련해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코스닥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에 점도표를 확인을 하면서 연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 코스닥의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은 또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관련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7월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가 않은 가운데 3분기 들어서면서 국민성장 펀드가 2차로 출시가 됩니다. 반도체나 AI에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주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포인트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또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승강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입은 내년 초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우선은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투심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1,600여 개사의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앞으로 승강제가 도입이 될 텐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시총 그리고 실적, 지배구조나 거래량 등을 통해서 이런 분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대장주면서도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를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들을 시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1월 그리고 6월 살펴봤을 때 보통 우리가 코스닥 하면 바이오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1월에서 6월에 바이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비중이 줄어든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1월에 16%가량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 2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스티의 경우에는 특허 관련한 판결이 나오면서 18%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려는 모습도 있었는데 상승폭을 조금 줄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M의 경우에는 6.7%대 강세, 제주반도체도 5%가량 상승했고요. 원익 IPS도 오늘 강부하권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특허 관련해서 또 연관되어 있는 HP, SP의 경우에는 오늘 5%대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인 HBM4E 12단의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히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축적해온 HBM 선행 개발 역량과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HBM4E 12단 샘플을 고객사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다며 핵심 고객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적기 양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제품은 이전 세대 대비 HBM4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을 모두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빈당 최대 16기가비트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개선해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 성능을 대폭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HBM4 대비 열 저항을 약 17% 낮춰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도 메모리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선 지난달 삼성전자와 이번 SK하이닉스의 HBM4E 샘플 모두 엔비디아에 공급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SK하이닉스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장중 상승폭을 키워왔습니다. 중간은 27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장막판 상승폭 조금은 축소하면서 6.51% 오른 268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막판의 상승폭 더욱 확대되면서 4.62% 오른 36만 2,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가온전선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가온전선은 최근 미국 태양광 발전단지 전력망 구축 사업에 수백억 원 규모의 송전용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온전선은 태양광 발전단지에 이어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용 케이블 공급도 최근 시작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고 대미 수출이 지난해 약 1,000억 원에서 올해 약 2,000억 원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AI 데이터 센터 건설 급증으로 미국 내 전력 부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 법인도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는 5조 원 규모의 버스닥트 장기 공급 계약도 확보했습니다. 가온전선의 정현 대표는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은 일반 사업용 제품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가온전선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온전선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13% 넘게 오르면서 38만 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자부품 검사 장비 전문 업체 한울반도체가 MLCC 세계 1위 기업 일본 무라타와 MLCC 제조 장비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울반도체는 무라타와 고성능 MLCC 제조 공정용 마운터 설비 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전략적 기술 협력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MOU는 MLCC 제조 공정의 생산성과 정밀도, 품질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기술 협력이 골자로 양사는 고성능 MLCC 제조 공정에 특화된 마운터 설비의 개발 가능성과 목표 성능, 실제 라인 적용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한울반도체는 양사가 평가 결과와 기술 검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설비 공급 및 구매, 별도 계약 체결 여부도 검토하기에 단순히 장비 공급 차원을 넘어 협력 축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선 일본 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온 MLCC 공정장비 분야에서 국내 장비사의 기술력이 글로벌 톱티어 기업의 협업 파트너 검토 대상에 오른 점도 주목했습니다. 오늘 한울반도체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울반도체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끝까지 상한가 잘 유지해냈습니다. 상한가인 13,7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AI 마케팅 기업 매드업이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이후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매드업의 핵심 서비스는 AI 디지털 마케팅 엔진 레버 엑스퍼트로 해당 서비스는 10년간 축적된 광고 집행 데이터와 최상위 마케터들의 의상결정 노하우를 결합해 광고 집행부터 성과 분석, 최적화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질면을 사는 쪽에서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 디지털 마케터들의 30% 이상이 저희 레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집행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매드업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을 AI 인프라 구축과 설비 투자, 운영 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매드업은 이번 공모에서 200만 주를 모집하며 희망 공모가 법인은 7,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일반 청약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7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대형 원전이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이기, 여기에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신규 원전 건설은 정부 교체 이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다.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사실상 보류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 입장은 다시 선회했다. 정부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추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건설에만 13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케빈 워 씨가 주재하는 FOMC 회의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금리가 동결이 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케빈 워 씨가 더 매파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 다음은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코스피가 장중에 9,0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상승장을 이끌었던 것은 역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보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붙으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90%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70%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HBM4 12단을 주요 고객사들한테 공급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샘플 공급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권 선점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의 폭등세가 무섭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6.45%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8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증권사에서 SK스퀘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8.0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2.59% 조정받으면서 60만 원 선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상승장을 이끌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전 업종으로 좀 찬바람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여기에다가 로봇주들까지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나마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기는 했고요.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장 막판에는 에너지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먼저 원익 IPS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37% 약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익 IPS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나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제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40%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안에서 매수세가 약합니다. 어제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이 컸는데 현재도 4.33%, 4.40%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0.80%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이 MLCC가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기와 사마컨덴서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원래 MLCC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에만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서버와 자율주행, 로보틱스에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는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면서 MLCC도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8.22% 상승세 보여주면서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사마그룹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사마컨덴서가 24.4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건사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넥스틸이 7.40%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애경케미칼도 7.0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단에서 오늘 가온전선이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11.88%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작년과 대비했을 때 대미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고요. 실제로 미국에 누적된 이 수주액만 5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원전주가 튀어오르면서 강원에너지가 현재 2위에 안착을 했고요.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ST와 VM, PSK 모두 다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ST가 최근에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연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20.9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VM은 최근에 이 다올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VM에 대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027년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다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던 만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6.7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PSK도 5.85%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다인도 4.4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9,000포인트 돌파를 했는데요. 다만 역시나 반도체, 또 반도체 기반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 삼성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삼성전기 준비를 해왔는데요. 삼성전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서서 이제 설명들은 다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MLCC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기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본 증시에서 이제 MLCC 대장주 하면은 무라타 공작소가 되겠죠. 무라타 공작소 이제 급등하는 모습에 따라서 삼성전기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기타 MLCC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거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우리 투자자분들께 조금 짚어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 상승한 면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신호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보유하신 지금 주주분들은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유효하겠지만은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또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선행 PER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 5년 평균 PER은 몇 배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MLCC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현재 2026년 지금 PER은요 122배가 잡힙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내년에는 72배, 그리고 2028년도에는 52배로 낮아지지만 현재 가격은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간 것은 맞아요.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만의 TSMC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시장 더 퍼스트 선점 이런 부분들이 재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삼성전기는 MLCC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것은 사실 아니에요. 무라타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높습니다. MLCC 플러스 해서 유리기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잘 세워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살펴봤습니다. 지금 과매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홀딩할 수 있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에 이어서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네. 파트너님께서는 SK하이닉스를 좀 더 긍정적으로 지난번에도 짚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좀 더 강세를 흐름을 보일 때도 있고요. 또 SK하이닉스가 강세 네. 흐름을 보일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이 또 있었죠. HBM4E 이 부분에 있어서 샘플 공급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을 전해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두 종목 다 최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최소한 27년까지는 묻어두는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과매수 영역에 빠져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신규 접근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변수가 좀 생겼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잖아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수는 지금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삼성전기를 보여드렸듯이 SK 하이닉스 보시면은요. 지금 연간 기준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해서 8배 수준입니다. 8배. 그럼 과거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영역에 있다.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나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의 PER이 거의 20배 수준이거든요. 20배가 넘는 종목들도 있고 AMD 같은 경우에는 60배가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누가 봐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현재 강한 주가 250만 원 넘어가 있지만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 가격 조정은 나올 거예요. 가격 조정 나오지만 그 가격 조정은 또 신규 매수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7년까지 홀딩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특히나 가격적인 변동성,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눌림목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반도체나 뭐 기판으로 시선이 워낙에 네네. 쏠렸다 보니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렇게 오른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제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맞아요. 네. 수익률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좀 올렸었는데 오늘 이제 FOMC 결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또 급락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런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6월 셋째 주 10.5%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아 내려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올해 1월 둘째 주 고가의 시가 부분이 197만 원입니다. 197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그 이하로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꽤 가파른 가격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정도는 제가 좀 좋아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 이런 노사 간의 갈등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좋지 못했다라고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 이번에 이 노조 경영 참여 요구를 철회하면서 교섭이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이런 노사 간의 갈등 문제는 삼성전자를 보셔서 알겠지만 주가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자면 앞서 보여드렸던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는 과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다라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매도 신호가 지난주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보여지죠. 다만 과매수 신호가 풀리면 주가 조정을 받지만 과매도 신호가 풀리게 되면은 또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사 간의 갈등을 또 원만하게 해결할 시에는 지금 왜곡된 주가를 좀 정상적으로 돌리는 흐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하신 주주분들 또는 신규 쪽으로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현 시점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빠진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금리 인상 우려 소화입니다.
간밤 FOMC 결과를 확인했고요.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죠. 다만 연내 1회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장 초반에 국내 증시 이러한 우려감들을 소화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대응 방법 파트너님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차별받는 코스닥입니다. 오늘 FOMC 확인하고 나서 코스닥은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갔습니다. 특히나 바이오나 2차 전지주들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어떻게 코스닥 안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소화를 장 초반에 해내고 나서 코스피 중심으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네.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금리 인상 우려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일까지도 이 부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내일까지, 금요일 시장까지 이런 부분을 좀 소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수급도 굉장히 장중에 익사이팅하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코스피 매도, 조 단위에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감하면서는 또 매수로 바뀌었어요. 반면에 선물은 또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감을 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케빈 오시 신임 연준 의장이 결코 매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서 본인의 의사를 이제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앞으로의 그 매크로 지표, PCE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PCE가 지금 중동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70달러 선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PCE, CPI 이런 매크로 지표가 하향, 안정된다라면 오히려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로 또 시장에 관심이 또 바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연말까지는 금리 동결로 가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매월 말에 발표되는 이런 매크로 지표를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26년 물가 전망 상향 조정됐고 정책금리 전망 소폭 상승됐지만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빈 오시 연준 의장이 사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기대하기도 했었는데 우선은 뭔가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비치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의 중요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가져가 줬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쏠림 현상이 오늘 조금 더 두드러지게 네. 나타난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우려감 이런 부분은 투자자로 하여금 이익이 확실한 쪽으로 가게끔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익이 워낙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네.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성장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특히 그 이익 전망 측면에서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조정을 네.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2차 전지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지지만은 저는 2분기 지금 7월에 어닝 시즌 굉장히 좀 기다려집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의 핵심 종목들이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좀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투자의 심리는 충분히 또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유하신 주주분들은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하시는 부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또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또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와 같이 함께 기회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사실 2차 전지나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뭐 반도체로 또 옮겨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7월 실적을 좀 확인해보자라고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나는 장중에도 파트너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 보고 싶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의 조언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키셔서 기본 카메라 이 QR코드 가까이만 대시면 몇 초 뒤에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문자 통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통해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간밤에 미증시의 흐름이 어땠는지 또 국내 증시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나는 혼자 정리하기가 좀 어렵다. 또 손쉽게 좀 도움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파트너님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대응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이데일리온 파트너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볼 수 있을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일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담아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제가 내일장 무사 종목 한 네. 종목 갖고 왔습니다. 테크윙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소부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테크윙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의 증설 이런 기대감에 또 강세 흐름을 보였고 또 고점 52주 최고가 이렇게 경신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또 가격 조정도 받고 이런 시세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마켓 위너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내일장 고사지 종목으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 포인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이고요. 지난 3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제공이 되었죠. 하지만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3월 첫 주에 시장과는 역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였어요. 고가 기준으로 해서 56%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급등하는 배경, 급등의 모멘텀은요. SK 하이닉스양 큐브 프로브라는 HBM 전용 검사 장비가 퀄 테스트를 했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 6월 17일인데요. SK 하이닉스 검사 장비 첫 수주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런 부분이 6월 둘째 주 그리고 이번 주 고가로 밀어 올리는 그런 작용을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흐름, 시세의 흐름은 굉장히 정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65,000원 가격 위로는 앞서서 이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이 7만 원 가격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셨다가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현재로는 마이너스 7.35%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매수 가격으로 제시해드리는 가격은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는 6월 달 앞서서 신호 포착이 되었습니다.
6월 4일 그리고 6월 9일 신호 포착이 되었고 저는 6월 9일 이 가격 6월 10일 이 고가 부분에서 이제 일단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고가가 74,000원이에요. 6월 15일. 그 가격은 제가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고가의 영역이죠.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아 내려왔는데 저는 사실 이 테크윙을 6만 원 이하 제가 이제 오픈 방송, 공개 방송에서 6만 원 이하 5만 5천 원을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6만 원 이하로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또 아래 꼬리를 달고 밀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저가 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를 하다가 좀 매수를 조금 줄였는데 기관이 오늘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누적으로 보면 5월 18일서부터 6월 오늘까지 한 달간 누적 매수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순 매수를 잡아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특정한 가격에 매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장중의 가격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격 구간을 정해드리는 것처럼 6만 원 이하 5만 5천 원 사이로 좀 폭가 분할 매수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고 상승 시에는 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윙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수익 실현하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재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만 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전략 주셨는데 오늘 6만 500원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윙 이야기가 나와서 반도체 소부장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스닥 이야기 앞서 해주시면서 2차 전지는 실적을 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코스닥 그래도 반도체가 좀 견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좀 기회를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 소부장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간밤에 나스닥 지수 하락 마감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는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게시판에 이제 시황에서도 설명을 풀어서 해드렸는데 선별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특히 네. 이제 브로드컴 같은 로직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단에서는 강한 또 반등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엔비디아는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차별을 받는 중에서도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이 됐죠. 그 한정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웨잉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수주 이런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가 좀 개선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종목들을 또 공부방에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좀 체크해 보시고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내일장 모사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눌림목 구간을 제가 충분히 잘 잡아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던 6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267만 원 가격 구간은 한 20% 정도 상승한 가격 구간입니다. 짧게 수익을 실현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보유 의견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소부장 관련해서 제가 월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월덱스라고. 이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증설에 대한 기대감, 장비주들 물론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장비에 따라서 신규 팹 공사 진행하면서 장비가 반입된 이후 그걸로 매출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월요일 날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끝나는 종목도 있고 이후 어느 정도 완공이 된 이후에 가동, 공장이 팹이 가동되면서 소모성 부품 또 소재 이런 종목들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가격 조정 시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뜻에서 월덱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 좀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 기준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기준이 되는 캔들이 이날이었어요. 6월 9일. 그래서 6월 9일에 시종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격 구간에서 다시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가격 구간, 또 위로는 평균 가격이 꺾이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은 평균 가격이 꺾인다라는 부분은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투자자분들이 손실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항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대응으로 시장 종목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장중 고가가 6% 상승한 32,000원이었어요. 그럼 21선의 하락 변곡, 하락으로 변곡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20일간 이 매수의 참여자분들이 손실로 바뀌는 가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덱스가 20일 변곡 가격에다가 제가 선을 그으면 이 가격이거든요. 32,000원 가격 부분. 그리고 앞서서 이런 평균 가격을 깎아 먹은 캔들. 그게 5월 15일 금요일에 시가가 31,450원, 고가가 32,350원입니다. 이런 계산적인 거. 이동평균선은 후행이에요. 종가가 나온 다음에 그려지는 후행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저런 가격에서는 분명히 매도가 쌓여 있다. 저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오늘 그러니까 고가에서 매도는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더라면 32,000원 가격 부분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차익을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해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30분에 파트너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해주셨던 종목들 추가적인 전략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전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덱스의 경우에는 월요일에 관심주로 또 가져와 주셨는데 20% 넘게 상승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만 입장하셔도 파트너님의 조언들 받아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도움과 또 어떤 종목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여러 가지 짚어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외에 문자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통해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오늘 제가 진행하는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 2,000포인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9,000포인트 돌파에 이어서 이제 10,000포인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 정말 즐거웠고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